여기는 윤영돈 TV입니다. 자, 오늘 우리 전혜선 코치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보세요. 예. 네, 저는 전혜선 코치고요. 이번에 이 책을 냈습니다. 초보 저자고요. 지금 이 하나 겨우 내고서는 지금 발발발발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고수님께 좀 도움을 청하려고 제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유튜브도 촬영까지 해주시고, 오늘 제가 개 탔다? 잘한다? 진짜 왔어야 되는데, 좀 더 좋을 걸. 우리 또 윤 코치님이 워낙 또 바쁘신 분인데, 기꺼이 시간 내주셔가지고, 저는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무슨 소리요? 예. 네. 정말 소중한 시간 또 이렇게 같이 했는데, 제가 보면서 책 제목도 그렇고, 유노멀 시대의 스마트한 자녀 교육, 네. 똑똑한 부모는 이렇게 준비한다. 진로 학습 코치 전혜선의 현장 경험을 담은 노하우, 우리 아이를 미래 인재로 키워낼 효과적 방법이라는 책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근데 책을 쓴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더군요, 사실. 어떤 계기로 이렇게 자녀 교육과 관련된 네. 책을 이렇게 쓰게 되셨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코치님들이 사실 자녀 교육에 되게 관심이 많더군요. 네. 예, 그게 기본이 되는 거니까요. 저가 좀 진로 코치이기도 하지만요. 제가 본래는 한 20년 넘게, 대학교 때까지 생각하면 한 30년 가까이 학생들을 좀 가르쳤어요. 이제 수학을 가르쳤죠. 그리고 수학학원 원장이기도 하고,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저희 아이를 낳기 전에는 대입종합반에서 아이들 수학 가르치고, 이제 가르치는 일을 했었는데요. 근데 저희 아이를 낳으면서부터 좀 생각이 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수학이 중요하긴 한데 어떻게 하면 또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학원을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 동기가 없다는 거, 점점 공부에 대한 동기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애들이 스스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코칭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아이들한테 수학을 가르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제 코칭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동기유발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코칭일 텐데, 이 수학 교육만 가지고는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하다가 이제 전업을 했어요. 2010년 정도에 전업을 해서 이제 학원은 이제 다른 분에게 좀 맡기고, 저는 이제 코칭 그리고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요. 진로 이제 코칭을 많이 이제 부모님들하고 만나기 시작을 했는데, 실은 제가 저희 아이를 잘 키워서 이런 자녀 교육서를 낸 것은 아니고요. 네. 하다 보니 아쉬운 점이 있잖아요. 좀 그래도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근 들어 너무 힘든 게 너무 트렌드가 바뀌잖아요. 원래 여기 트렌드 고수님이 계시지만 좀 민망하네요. 또 고수님 앞에서 트렌드 얘기를 하려니. 그런데 너무 이렇게 바뀌는데 우리 부모는 30대의 부모나 40대의 부모나 50대의 부모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그러면 인생이 풀 거다. 그렇지 않은데요. 그러면 근본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똑똑한 부모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실은 제가 IQ, EQ를 떠나서 영성이라는 근본적인 SQ라는 근본적인 내용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성지능이라고 얘기하면 종교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니엘 골만 같은 경우도 제 구지능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게 그렇죠. 영성지능이잖아요. 예. 그게 근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변하지 않는 역량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좀 저희 경험 그리고 공부한 내용을 좀 여기다가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영성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네. 중간 단계가 의식 성장이라는 부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의식이 성장해서 그것이 영성으로 그렇죠. 우리가 네, 갈 네, 수 있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의식이 성장되지 않으면 사실 아무리 교육을 해도 거기서 맴돌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한번 이게
점법을 하려면 가치 성장이나 자기 의식 성장이 되게 그렇죠. 중요하다 보니 코칭적인 관점에서도 정말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거를 준비하면서도 상당히 책이라는 게 참 첫 책이 좀 힘들더라고요. 네. 정말 첫 책이 힘든데 그 어떤 것들이 힘드셨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네. 많은 분들이 또 그거에 아 그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공감도 좀 되고 네. 그리고 그걸 또 넘어설 수가 있으니까 예, 네. 예. 제가 이제 이 책 준비를 정말 오랫동안 하긴 했어요. 그 생각만 한 거 준비가 아니라 책을 써야겠다. 그동안 또 제가 저의 경험 그래도 오랫동안 경험을 했으니까 경험한 내용을 좀 가서 이제 적어봐야겠다 했는데 그게 생각뿐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책을 많이 내시는 분, 또 주변에 이제 우리 동료분들 내는 거 부러워만 하고 있다가 네네. 실은 계기는요 2020년에 코로나 때문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앉아서 네. 강의가 없어지니까 이제 네. 앉아 있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참 괴롭기는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그 기회가 우리가 코칭 마인드라는 게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하면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를 이제 생각이 전환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그게 마인드 바꾸기는 쉽진 않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그래도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앉아서 쓰기 시작을 했는데요. 어려웠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제가 아는 것을 좀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제 알기 쉽게 또는 읽기 쉽게 이렇게 풀어내는 게 좀 어려웠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게 조금 많이 바꾸긴 했는데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슨 논문 쓰듯이 모든 자료를 거기다가 다 그냥 막 집어넣어서 양은 이만큼 되고 그러다 보니 이게 논문도 아니고 실용서도 아니고 독자층도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데이터북이라고 그래, 데이터북. 그런 데이터만 데이터북? 이렇게 모아놓은 거야. 네. 그런 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달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제가 이걸 쓰고 나중에 그 초고를 쓰고 나서 잔소리가 왜 이렇게 많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 아니, 이거는 부모 교육이 아니라 무슨 꼰대가 이제 저도 좀 나이가 들어가니까 꼰대가 잔소리를 자기 뭐 배설을 했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좀 쳐내고 네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좀 담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실은 내용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저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선은 아무런 정보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아는 거를 실천할 수 있는 것. 근데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으려면 자기가 알아야 되고요. 또 이제 자기 감정이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그렇죠. 많이 알아도. 그렇죠. 그래서 우선 부모의 감정, 그 감정 코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감정 코칭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화제를 했고요. 그리고 실천에 쓸 수 있는 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제가 뭐 겨우 뭐 이제 첫 책 하나 냈고 우리 뭐 윤코치님이야 또 정말 양질의 책들을 그렇게 척척 내시니까 이 앞에서 말씀드리는 거 좀 부끄럽다 싶긴 한데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썼다. 그냥 이제 제가 또 다른 분한테 좀 조언을 받았는데 잘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오타도 신경 쓰지 말고 이제 뭐 잘 썼다도 생각하지 말고 일단 무조건 써라라는 말을 듣고 실천을 한번 해봤어요. 어우 잘하셨네. 잘하려고 하다 보니 자꾸 고치게 되고 그렇죠. 맞아. 뒤에 맞아. 이게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제가 원래는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서 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거고 하면 빨리 하는데 도대체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 키워드만 막 써놓고 그냥 막 쓰다가 그 다음에 살을 붙이니까 일이 빨리 좀 되죠. 되더라고요. 맞아. 그게 아마 잘 쓰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일단 써라. 그리고 그 이후에 좀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조금 더 아쉬운 건 조금 더 항상 그렇잖아요. 조금 더 신경을 쓸 걸 뭐 이런 거 그런 아쉬움은 항상 있는데 그래도 감사하죠. 뭐 이렇게 윤코치님도 많이 도와주셨고. 네. 이게 이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첫 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되는 게요. 첫 책은 제가 보기에는 일성이라고 봐요. 일성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세상에
어떻게 보면 큰 소리로 처음 내가 이러이러한 것에서 좀 연구를 했든 공부를 했든 뭐 에세이가 됐든 이렇게 네. 책으로 남기는 거니까 내가 지식의 어떤 생태계에서 나의 소리를 처음 내는 게 일성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처음 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얼굴이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이 내가 오랫동안 경험이 있는 쪽으로 쓰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게 잘 되신 것 같아요, 지금. 네. 근데 잘못하면 대부분 그냥 이게 뭐 트렌드가 이쪽으로 가니까 그 트렌드에 맞게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이것저것 막 붙여가지고 책을 쓰다 보면 사실은 그게 잘못되게 가기가 쉬운 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경험이 많은 쪽으로 이렇게 갖고 가신 게 잘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구조를 보니까 구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인재상을 좀 알아야 되고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인재가 되게 중요한데 이런 인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뭐가 필요하냐, 어떤 지능들이 필요하냐. 그래서 이런 것들 감성 지능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영성 지능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 책의 어떤 이 궤를 잘 뚫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어디까지만 얘기하냐면 보통 그냥 이 NQ라고 보통 얘기하죠. NQ. 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NQ나 공감에 대한 뭐 이런 뭐 다중지능 뭐 이 정도에서 그냥 마무리해서 그냥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떤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 영성을 끄집어내셨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것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니까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 부분을 잘 여기다가 해주셨고 또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우리 선수들이 뛰는데 실수 안 하고 이렇게 잘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좀 실수했던 거,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제 제가 잘했다고 그 이제 책을 쓰지 않았다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이를 낳고 저희 아는 지금 벌써 26살이 됐거든요. 와, 벌써 다 끼우셨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서 좀 아쉬운 것도 있고 그동안에 뭐 저도 뭐 나름 노력한 것도 있고 또 그러니까 노력하는 엄마이긴 했죠. 그런데 그 노력이 아이를 위한 노력이 아니라 저의 위주의 노력이었던 게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이의 성향, 근데 다행히 코칭을 좀 일찍 알았기 때문에 아이의 성향과 제 성향이 다르다는 거를 알아차려서 그래도 자제를 했었는데 코칭을 몰랐다면 제가 그냥 수학 선생님만 했다면 이 아이는 더 힘들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선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열심히 자녀들을 교육하고 공부도 하시고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의 그 뭐 틀? 자기 프레임, 자기 성향,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요즘 얘기하는 많이 MBTI 성향 이런 것으로 아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철저하게 이제 우리 자녀가 어떤 아이인지를 좀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 전에 필요한 게 뭐냐면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무리 맞아, 나도 뭐 그러니까 맞아. 나를 알아야지. 우선 나를 알아야지. 참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가 맞아. 자녀를 알아라. 자녀를 알아라. 자녀를 맞춰라 하는데 이게요. 무조건 아이에 맞출 수는 없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 전에 맞아. 나를 알아야죠. 나를 알고 나는 이런 성향이구나. 그래서 뭐든지 이게 원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뭐 비행기 탔을 때 비상 상황이 되면 나부터 그 구조를 해야 되는 것처럼 본인을 먼저 알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너무 열심히 하다가 자기 감정 컨트롤 안 돼가지고 그냥 공든탑 무너지고 이러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본인의 감정 조절.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은 요즘에 엄마들은 너무 지식이 많아요. 아빠도 마찬가지지만 맞아. 너무 많아요. 정말. 맞아. 예, 그 5년, 10년 전이 달라요. 그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이렇게 교육을 하면 안 받으신 분도 많고. 예,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고 차라리 그때는 뭐죠? 이렇게 쑥쑥 들어갔다. 그리고 다들 코칭을 너무 좋아했는데 최근들은 아시는 것도 많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더 뭐 시너지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를 깨기가 어려운 분도 있더라고요. 맞아. 네. 예. 그러니까 지식만으로는
안 된다.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한테 적용을 하고 또 우리 아이한테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우선은 내변화가 되려면 자꾸 본인을 좀 돌아보는 게 뭐 하나만한 얘기 같지만 잘 돌아보고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자기 감정 컨트롤. 내 감정 컨트롤 할 수 있지 않으면 지식을 활용할 수가 없더라. 근데 그렇지 않으세요? 보통 아는데 안 되면 더 힘든 거?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 몰랐으면 그냥 넘어갈 건데 맞아. 아는 걸 실천하지 못해가지고 여기도 지금 보니까 네. 그 부모들의 감정 관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면서 네. 특히 엄마들 중에도 이게 보면 화를 많이 삼키지 못해가지고 네. 애는 아직 잘 그 성인이 아닌데도 이 화풀이를 또 아이들에게 아이한테 하게 되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좀 일부분을 좀 코칭하면 좋을까요? 우선 이제 이 감정이라는 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지식적으로 돌아가 보면, 지식적으로 들어가면 뭐 이제 감정을 아이한테 배설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이제 훈련.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다혈질이고 이제 이렇게 뭐 욱하다가 금방 이제 수그러들기도 하고 저는 뒤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변 사람들 다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저만 뒤끝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효과를 봤던 게 뭐냐면 자신만의 방법으로 똑같은 사건에 똑같은 반응을 하는 그런 패턴은 좀 없애야 되겠다. 근데 그건 훈련이더라. 노력이고. 그러니까 생각을 우선 해야 되지만 자신만의 방법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것들을 이제 연습해야 된다. 우리가 헬스장 가서 뭐 하나씩 이제 근육 키우듯이 감정 컨트롤도 생각부터 하고 그 다음에는 훈련을 하고 그 대신 자신만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뭐 어떤 분은 명상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글을 쓰기도 하고 근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우리 코치들 센터링 많이 하잖아요. 엄청 오래 했잖아요. 잘 되세요? 코치님은? 센터링 잘 하세요? 저는 뭐 따로 그렇게 센터링을 하지 않아요. 안 하세요? 예. 네. 저는 원래 이렇게 좀 다혈질이라 센터링을 이제 연습을 했는데요. 안 돼요. 뭐가 안 되냐면 이게 명상이죠. 이 생각이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올라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잘 되고 뭐 이렇게 깊숙이 들어간다는데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조금 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저의 감정을 글로 쓰고 이렇게 내놓는 거죠. 내놓고 또 이거를 왜 그랬는지를 그냥 글로 보이게 쓰니까 저한테는 그게 더 맞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방법 찾으셨네. 예, 그러다 보니 비슷한 상황에서 똑같은 반응은 좀 줄여가는 거.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그 내용을 뭐 이제 명상 방법도 그냥 언급을 해놨고 또 감정 어떻게 정리하는 것도 좀 제 창피하지만 제 사례도 넣어놨고. 그리고 우리 EFT도 있잖아요. 뭐 그냥 단순하게 하는 거. 그런 정보 차원에서 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냥 훈련? 그러니까 잘 안 돼도 훈련이고 그러면서 분명히 변화는 일어나더라라는 게 제 경험입니다. 진짜 그 말씀이 되게 와닿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자극과 반응이라는 관점에서 자극이 왔을 때 내가 반응이 변해야지 삶이 변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내가 이러이러한 자극에서 그냥 내가 반사적으로 나오는 자극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밀면 나도 그냥 미는 게 우리가 그게 반사적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 지하철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출근할 때 옛날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막 그쵸, 이렇게 그쵸. 하면 네, 나를 그냥 막 그러면서 이렇게 밀더라고요. 근데 이때 내가 그거 밀더라도 내가 그거를 밀지 않는 나의 의식으로 성장하면 훨씬 더 그 사람이 성장하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격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뭐 MBTI고 애니어그램이고 성격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게 있는데 그런 성격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본인이 성장 방향으로 갈수록 이 그림자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에너지가 본인이 안 좋아지고 계속 하던 성격적인 방향으로 자꾸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본인이 내가 이렇게 성격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자기가 이제 깨우치는 거죠. 이렇게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날수록 거기서 머물지 않고 계속 성장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렇죠. 네. 그게 세상에 제가 보니까 이게 뭐 돈을 버는 것도 그렇고요. 뭐 강의를 하든 코칭을 하든 내가 힘들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 개뿔! 맞아. 아무것도 없어. 많이 아파야 되더라고요. 또. 진짜 성장하는 사람들은 보면 네, 힘들더라도 네. 힘들더라도 내가 무거운 거 조금 더 네. 들고 내가 글도 마찬가지요. 왜 어떤 분이 그래요. 선생님 이렇게 책도 그냥 한 권 내고 뭐 이렇게 한 권만 내면 되지. 뭐 책을 많이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내가 책을 많이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지식이 넘치니까 그냥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네. 그동안에 20년 동안 해왔고 저는 이제 이 메모 상자를 만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메모 상자. 그러니까 근근히 생각날 때마다 생각들을 내가 적기 때문에 네. 내 머릿속에 별로 생각이 머물진 않아요. 다음에 손으로 적어 놓으니까. 그게 하나씩 모아 있고 여기도 보시면 다 그 책이 메모 정말? 상자야. 메모 상자야 다. 다. 그래서 네. 어떤 부분들이 벌써 써놓은 원고들도 한 서너 개가 있어요. 근데도 네. 이것도 시대에 지금 내기에는 조금 너무 빠르다. 어. 내가 생각이 너무 빠르더군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내기엔 좀 그렇고 지금 뭐 책 나오는 것들이 뭐 4년 전에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놨던 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요? 막 그래요. 엄청 빠르시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시대에 어느 정도 맞춰서 네네. 가야 되는데 해외에서는 벌써 이렇게 잘 되던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아직 전혀 알려지지 않고 막 그런 경우도 많아요. 네. 한참 지나서 또 이제 알려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사업도 너무 한 발짝 가는 것보다 요즘에는 반발짝 가라는 얘기예요. 반발짝. 왜냐면 너무 한 발짝 내가 하게 되면 사업도 내가 이거 아무도 안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하다 보면 오히려 네. 본인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시장이 움직이는 걸 보지 않고 그쵸. 자기 혼자 이렇게 뭐 아이디어에 빠져 있거나 상품에 빠져 있으면 고객은 사려고 하지도 않는데 그냥 먼저 만들어 놓으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뭐지 이거?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 책이 정말 중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특히 이 부모님들의 감정과 관련한 것도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거기다 또 그분의 실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실천형이 특히 네.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이제 화가 났을 때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한 가지가 제가 보니까요. 저희 아파트에도 네네. 오늘도 이제 보면 애가 오히려 화를 내고 엄마가 막 애를 쫓아다니는 엄마가 있어요. 네. 근데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엄마가. 애가 좀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두려움이 많으니까 애는 막 뭐 화를 내고 쫓아다녀요, 이렇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부모가 좀 두려움이 많은 네. 엄마였을 때. 저는 이제 우선은 이제 요즘에 뭐 이렇게 TV에서도 이렇게 자녀 교육하는 게 잘 나오기는 하는데 우선 모든 게 부모가 빠졌어요. 부모가 빠지고 그러니까 막 자녀 교육하면 자녀한테만 맞추고 맞아, 그렇죠? 맞아.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읽어주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똑같은 말인데 공감을 부모가 공감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잖아요. 지금 뭐 저도 부모고 다들 이제 여기 많은 분들이 부모시겠지만, 그러니까 우선 공감을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공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모든 지식은 이제 행동으로만 나오잖아요. 근데 결과는 행동을 해야 나오기는 하지만 그 전에 그 내면에 있는 심리적인 상황 이런 것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던지. 아니면 뭐 정말 윤코치님 말씀하신 그 사례는 어떤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부모가 뭐 두려움에 너무 쌓여 있다 그러면 두려움의 근원이 뭔지를 스스로 알아차리게 도와주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윤코치님한테 코칭을 받으셔야겠죠.